안녕하세요. 매드맥스의 대표 이청렬입니다. 이번에는 모발 검사의 결과 해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발 검사가 의료검사로 2005년에 인정되어 약 18년이 흘렀으나 많은 의사나 약사님들은 모발 검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어디에 적용하는 검사인지 결과지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모발 검사를 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모발 검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결과지 견본을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모발 검사는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 체내 중금속 오염과 미네랄 상태를 점검하는 의료 검사입니다. 요즘에 들어서 모발 검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은 환경 오염에 의해 체내 중금속 오염으로 잘 치유되지도 않고 있고 원인을 잘 모르는 만성 질환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모발 검사는 보건복지부가 의료 검사를 인증해 준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모발 중금속 검사는 표준화된 임상검사 목적보다는 주로 영양 상태를 파악하는 검사이니 비급여로 산정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8년 전의 상황이고 현재는 원인을 잘 모르고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질환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모발 검사의 결과지 견본입니다. 표 1에는 10가지 중금속과 16가지 미네랄의 상황을 표시해주고 있고 표 2에는 유독성 원소와 기량하는 원소의 비율과 영양 미네랄 간의 비율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표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지로 무엇을 알아낼 수 있을까? 우선 첫 번째가 중금속 오염 현황입니다.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중금속의 종류와 함량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으며 중금속과 기량하는 미네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네랄의 현황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구리, 아연, 셀레늄, 망간 이런 것들은 아주 질병에 관여되는 중요한 미네랄들이 있는데 이런 미네랄들이 적정량이 있는지 아니 많이 부족한지 그 다음에 미네랄과 미네랄 간의 비율은 잘 맞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당화, 산화,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화지표, 산화지표, 염증지표를 수치로 알아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알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대사지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칼슘 수치만 쭉 올라가게 되어 있다, 너무 많다 그러면 알러지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수치가 모두 증가했다 그러는 얘기는 메타볼릭 애시도시스,
즉 산독증을 유발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며 칼슘, 마그네슘, 인성분해 수치가 모두 증가하는 것은 우리의 식생활이 고단백 식사 생활이나 아니면 청량음료를 너무 많이 마시고 있지 않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며 인성분해 수치가 증가되거나 혹은 감소되는 것으로서 필수 지방산의 과부족을 필수 지방산이 결핍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으며 아연 성분의 수전 혹은 감소가 아연 결핍에 대해서도 알아낼 수 있고 구리의 증가는 구리 독성으로다가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고 간 해독에 문제가 있고 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고 면역이 저하되어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낼 수 있게 되며 나트륨, 칼륨의 수준 혹은 증가로서 부신피질의 기능이나 저하를 알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독성 원소가 10가지 유독성 원소들이 수은, 납, 알루미늄, 바륨, 카드뮴, 비소, 우라늄 이런 10가지 원소들이 등의 10가지 원소들의 함량이 그래프로 정확하게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와 초과된 것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를 초과했다는 얘기는 중금속 자체가 체내에서 유해한 작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중금속을 없애는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유독성 원소와 기량 미네랄 간의 비율입니다. 우리가 유독성 원소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 할지라도 안전한 경우가 있고 허용 범위를 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뭘 뜻하냐 하면 유독성 원소들을 체내에서 없앨 수 있는 기량 미네랄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러면 유독성 원소가 있더라도 우리 몸속에서 충분히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지만 유독성 원소가 적다 할지라도 유독성 원소를 기량할 수 있는 미네랄들이 아주 적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그것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호의 그래프가 가져 있다라고 그러면 유독성 원소가 존재하더라도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주위에 존재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유독성 원소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그래프에서 여기 카드뮴, 수은,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실제 이 그래프에서 본 경우라 그러면 주위에 해당되는 것은 수은과 셀레늄의 관계를 표시해주고 있는 이 관계이기 때문에 수은의 독성에 대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필수 미네랄 16종은 미네랄 밸런스를 알려주는 그래프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미네랄이 균형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균형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미네랄 밸런스가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균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균형 범위가 벗어났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영양제를 공급해야 하는 것은 비타민 B 컴플렉스군입니다. 이것은 비타민 B 컴플렉스군은 우리 몸속에서 TCA 사이클을 돌려주면서 미네랄 밸런스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먼저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 보면은 불균형 자체로다가 아연과 셀레늄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셀레늄과 아연을 공급해주는 제품을 경구 투여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프리텍을 공급해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는 미네랄 간의 비율입니다. 미네랄은 비율은 우리가 항상성의 밸런스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비율이 깨졌다는 것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질병에 꼭 질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율은 대사의 기능 장애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칼륨 비율은 스트레스 상태를 표시해주고 있고 염증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아연 구리 비율은 면역 상태 및 호르몬 상태의 균형을 표시를 해주게 되고 산화의 지표로다와 산화 지표로다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산화는 꼭 항산화제를 복용해야 되는 것이고, 산화는 노화의 주범이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투여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고,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은 탄수화물 과다 섭취 상태를 알려줍니다. 즉 당화의 지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영양 미네랄 비율에 보게 되면 여기 칼슘과 인, 그 다음에 칼슘과 칼륨, 나트륨과 나트륨과 마그네슘, 이런 비율들이 나타나져 있는데 이 비율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칼륨, 나트륨은 수용성 미네랄이고 칼슘, 마그네슘은 불용성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발 검사는 외부 오염을 생각하기 때문에 꼭 아세톤, 이런 세척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다 보면은 수용성 미네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용성 미네랄들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수용성과 불용성 미네랄의 비율을 검토한다는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랄의 비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 그러면 방화지표, 이거는 이제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입니다. 마그네슘은 탄수화물 대사 과정에서 촉매로 사용되므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 시 마그네슘이 적어지므로 칼슘 마그네슘의 비율값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화 현상은 고탄수화물 식이에 의해서 나타나므로 이 비율은 방야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지표가 약 8.5입니다. 즉 8.5를 넘어갔다 그러면 식이요법에서 탄수화물을 저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염증 지표는 나트륨 칼륨 비율입니다. 나트륨 칼륨은 수용성 미네랄로 나트륨은 세포 외액에, 칼륨은 세포 내액에 주로 있습니다. 세포 내액에 칼륨이 적은 경우에 만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 마그네슘 비율이 4 이상인 경우에는 만성염증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화지표입니다. 아연 구리 비율은 산화지표입니다. 아연과 구리는 세포 내 항산화 효소 수포 옥사이드 디스무타제의 주요 구성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아연은 철이나 구리와 달리
상가가 없고 이가 형태로만 가지고 있어서 인체의 회로운 프리라디칼 반응을 촉진시키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연은 가산화수소로부터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항산화 작용이 강력합니다. 근데 아연 구리 비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는 산화 지표를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율로 미네랄의 비율로다가 그 상태를 당화, 산화, 염증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칼슘인과 철구리의 비율이 있는데 철구리의 비율은 적혈구 생성하는 추정하는 지표로 칼슘인의 비율은 대사 상태를 빠른 대사냐 느린 대사냐 하는 상태를 알려주는 지표로 사용을 하지만 현대인에 있는 경우에는 염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염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는 미네랄들이 칼슘, 마그네슘이므로 때에 따라서는 염색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율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발 검사를 통하게 돼서 알게 되면은 그 독성 원소의 오염, 미네랄의 균형, 신진대사의 상태, 대사 상태, 에너지 활력 상태, 산화 지표, 갑상선 기능, 당화 지표, 염증 상태, 스트레스 상태, 산알칼리 상태를 각각에 알 수 있으며 그거에 대한 판정 지표는 이 그림에서 이 슬라이드에서 표시를 해놓고 영양제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대로 제품을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검사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검사 대상은 어린이, 임산부, 그냥 일반인 이런 경우로 쓸 수 있는데 어린이들은 우리가 학습 능력이 떨어져 있다거나 ADHD, 주의력계표증이 있다거나 성장이 잘 안 된다거나 자주 토하거나 만성 부비 질환이 있으면 모발 검사를 해서 이 각각의 원인이 어떤 미네랄에 있는 건지, 독성 원소에 있는 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임산부는 입덧이 심한 산모는 왜 입덧이 심한지, 그 다음에 산후 우울증은 왜 유발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증후군이라든지 노화 방지, 탈모 관리, 경력이나 우울증, 뭐 이런 과다한 스트레스, 다이어트 관리하는 것들도 혈액 검사나 모발 소변 검사로 뚜렷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 모발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으로다가 검사를 추천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 전후의 임상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이건 1차고 2차인데 1차 때 검사는 수은이 이만큼 많이 오염됐다가 2차 때는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품을 복용한 것은 중금속 배출을 하는 프로엠, 그라놀, 비타민 B군 이 세 가지만 복용을 했는데도 그래프가 개선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구리 밸런스에 따라서 막 까칠하게 작용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는 것들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데 이만큼 구리가 많이 있다가 치료 후에 정상적인 레벨의 모발 검사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토피 피부 질환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토피가 심하죠. 수은의 함량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은의 함량을 여기서 떨어뜨렸더니 피부에 변화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발 검사를 통해서 그 중금속의 오염 원인과 또 중금속의 오염도, 각각의 미네랄들의 원인, 그 과부 부족 상태를 알아봄으로 인해서 좋은, 잘 알지 못하는 질병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모발 검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